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슈틸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 한 가볼 때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잘 보낸 것 같아요. 누워만 있고 또 기름진 거 너무 많이 주워 먹다 보니까 살이 조금 찐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바지를 입어보니까 좀 바지가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좀 찐빵 같은데, 네, 원래 찐빵 같았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을 다시 쏙 뺄 수 있도록 열심히 다시 순위를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위를 달리는 남자니까요. 근데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순달람이 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선택된 종목은 어떤 것인지 순위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 상위 5개가 있는데요. 알파벳,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구글이 바로 1, 2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요, 한 가지 개별 이슈가 큰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글 알파벳이 이렇게 주식 분할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분할하면 굉장히 좀 좋아를 하시거든요. 현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5%라는 급등을 보였었고요. 이게 시장이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이 바로 4위에 있는 퀄컴인데요. 어저께 또 6%가 넘는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퀄컴이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바로 차트 먼저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퀄컴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저께 또 6%가 넘는 급등을 보였었기 때문에 전고점을 벌써 완전히 근접한 상황입니다. 전고점 대비 지금 3%밖에 안 빠진 상황이고요. 다른 여타 기술주,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가 가까운 지금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소형 기술주들은 말할 것도 없죠. 반토막이 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완고한, 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다,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도 저렇게 폭포수 같은 하락을 보였던 때도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조금 견고했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에는요, 바로 저번 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서 계속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저번 분기 실적 때 당연히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퀄컴의 가장 리스크로 꼽혔던 것이 바로 애플 쪽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플이 퀄컴한테 이제 무선 모뎀 칩을 사다 쓰고 있는데, 애플이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체적으로 모뎀 칩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퀄컴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는가라는 리스크가 있었던 건데, 저번 분기 실적 때 CEO 아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애플 영향 거의 없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 바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북돋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6%가 넘는 급등을 보였던 것은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오늘 새벽, 사실 몇 시간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만큼이나 어제 큰 급등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끈따끈하게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퀄컴이 EPS 비트, 그다음에 레버뉴 비트,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깨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매출이라든가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이게 퀄컴이 오늘 밝힌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15%가량 좀 상승을 보였던 것이 굉장히 괄목할 만했고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30%, 높은 성장을 보였었습니다. 컨센서스가 104억 달러였는데 107억 달러가 넘는 상승을 보였으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거의 50% 가까운 성장을 보였던 것이 지금 마진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컨센서스는 3달러였고요. 3.23달러라는 주당 순이익을 이번에 발표를 했네요. 여기서 끝내면 순달람이 아니죠.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서 사업부별 매출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퀄컴은 4가지 사업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스마트폰, 잘 아시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AP라고 하죠.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 AP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RF 아날로그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차량용 반도체, 네 번째가 바로 이제
IoT, 인터넷 오브 띵스. 맞나요? 네, 그거고요. 네, 네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보시면 전 부분 고른 성장을 보였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부인데 네, 40%가 넘는 또 급등을 보였다는 것이 되게 또 괄목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좀 핵심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사업부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IoT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두 자릿수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는 것이 되게 저는 감명을 개인적으로 받았네요.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 AP 부분이 퀄컴의 핵심 사업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경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유율을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먼저 왼쪽 걸 한번 보시면요. 전체 스마트폰 안에서 AP 시장 점유율입니다. 여기서는 네, 퀄컴이 31%로 2등 정도를 하고 있고요. 1등은 37%의 대만 미디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미디어텍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성장이 가파른 대만의 팹리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팹리스 하나 회사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걸 보시면요. 오른쪽 거는 5G가 가능한 5G가 탑재된 이런 스마트폰 AP 시장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는 퀄컴이 30%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G가 탑재된 핸드폰은 다들 아시겠지만 좀 고사양 핸드폰, 그 다음에 고가의 핸드폰,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이엔드 핸드폰에 주로 5G가 탑재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퀄컴이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여기서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에는 하이 핸드폰, 고사양 핸드폰, 고가의 핸드폰에 주로 탑재되는 AP,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꿔 말하면은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중저가 핸드폰에 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퀄컴이 이렇게 최근에 호실적을 만들 수가 있었던 좀 논리가 무엇이냐, 로직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왼쪽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지금 최근 굉장히 좀 공급난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올해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당 산업 안에 있는 CEO들의 발언이 뭐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핸드폰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핸드폰 안에 뭐 AP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안에 아날로그 반도체로 들어가고 전력 반도체로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들어가는데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수백 가지 반도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없어도 반도체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완제품으로 핸드폰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핸드폰을 완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된다면은 기왕이면 만들 것을 비싼 핸드폰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어차피 못 만드니까 비싼 핸드폰, 고가, 고사양의 핸드폰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핸드폰 제조사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맨 오른쪽 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이엔드 폰에 주로 탑재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대한 풍선 효과, 수혜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번 분기, 이번 분기 퀄컴의 호실적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퀄컴이 이렇게 잘 나갈 동안 뭐 하고 있느냐? 네, 경쟁자가 있습니다. 퀄컴의 경쟁자는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만든 엑시노스. 그러니까 퀄컴이 만드는 AP가 스냅드래곤이고요. 삼성이 만드는 AP가 엑시노스입니다. 이게 스냅드래곤의 경쟁자 엑시노스가 최근 1월 18일에 신제품이 최근 출시가 됐거든요. 이게 바로 엑시노스 2200입니다. 그 AP가 굉장히 좀 기대를 받았던 이유는요. 삼성의 역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AMD 있지 않습니까? 엑시노스 안에 GPU라는 게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 GPU를 기존의 ARM 걸 쓰다가 이번에는 또 GPU계에 좀 방구 좀 끼는 AMD와 협업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만들게 된 AP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놓은 야심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기대가 큰 만큼 되게 실망도 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엑시노스 2200에서 벤치마크 점수, 그러니까 성능 점수가 유출이 됐는데 굉장히 기대 이하로 지금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른쪽 걸 한번 보시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든가 이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애플의 칩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경쟁자들보다 성능이 좀 딸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요. 엑시노스 성능이 안 좋게 되면 웃는 자는 바로 퀄컴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삼성전자가 하이엔드 폰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갤럭시 S 시리즈가 있고 갤럭시 또 폴드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될 탑재하게 될 AP에는 이제 아무리 자사 엑시노스가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안 좋은 칩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퀄컴의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AP 부분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스마트폰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퀄컴은요, 앞으로의 먹거리를 벌써 몇 달 전에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되는 게 바로 차세대 자동차 부분입니다. 퀄컴이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AP,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칩도 우리가 뭐 못 만들 게 뭐냐 이러면서 스냅드래곤 라이드 비전이라는 또 칩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좀 흥미로운 점은요. 테슬라와는 다르게 거의 모든 자율주행용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라이다라든가 좀 레이더 칩을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칩의 라이다와 레이더를 지원하는 칩 쪽으로 지금 개발을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연산이라든가 뭐 비디오 처리 관련 칩도 여기 다 탑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걸 보시면 르노그룹과 벌써 콜라보레이션을 관련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디지털 셰시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의 뭐 통신이라든가 뭐 5G 통신, 뭐 V2X 기술, 그 다음에 저렇게 보이듯이 뭐 모든 이제 계기판을 저렇게 디지털화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퀄컴이 개발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지금 비전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메타버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메타버스 부분에서도 퀄컴이 잘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VR, AR에 한정을 짓게 된다면 벌써 퀄컴은 또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왜 그러냐면은 메타버스 그러니까 VR 관련된 이제 기기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바로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2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칩이 바로 퀄컴이 다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메타, 페이스북도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을 해서 오큘러스 퀘스트 3부터는 납품을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서도요. 더 큰 고객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스냅드래곤 스페이스라고 하는 퀄컴의 소프트웨어까지 다 이제 납품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손동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핸드 트래킹을 돕는 기능을 하는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AR 기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퀄컴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과는 멀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가까워지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퀄컴은 지금 스마트폰 AP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돈을 잘 보고 있고요. 심지어 배당도 좀 줍니다. 그다음 자사주 매입도 되게 잘하는 회사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미래 사업거리,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메타버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래도 갈 길을 잘 잡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퀄컴에 대해서 관심 종목 해두시고 매번 조금 가격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순달람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기업,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